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성균관대학교에서 동양철학을 강의하고 있는 최일본 교수입니다. 오늘 동양철학과 인문학 세 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제 동양철학에서 인문학 또는 인문주의가 어떻게 등장했고 그것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앞 시간에 서양 철학의 그 르네상스에서의 인문주의, 그리고 또 오늘날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인문주의가 어떤 의미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오늘 저는 동양 철학에서의 인문학, 인문주의란 어떤 의미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 인문이라고 하는 말은 뭐 휴머니즘을 번역한 말이기는 한데, 이 인문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주역이라고 하는 그런 유교의 경전에 빗괴라고 하는 괴가 있는데, 그 괴를 설명하는 내용 속에 인문이라고 하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한문이어서 조금 보시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강유교착 천문야, 문명이지 인문야, 관호천문 이 찰시변, 관호인문 이 화성천하.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려본다면 강과 유라고 하는 것은 양과 동양철학에서 흔히 세계관을 설명할 때 얘기하는 그런 기, 양기와 음기를 얘기하는 거죠. 양기와 음기가 서로 교환한다고 하는 것이 교착이라는 뜻입니다. 그걸 천문이라고 얘기했는데, 우주의 그 어떤 기운의 질서, 그 법칙은 음과 양이 서로 교환하는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뜻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문명이지 인문야라고 할 때,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회 구조, 조직, 이게 이제 문이라고 할 테고요. 우리가 사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그 구조와 조직을 지혜를 통해서 밝힘으로써 우리 인간이 인간의 마땅한 자리에 그치고 그것을 궁극적으로 실현하는 것이 바로 인문이다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우주의 운행 구조와 질서를 관찰해서 시변, 다시 말해서 계절과 어떤 때의 변화를 살핀다고 한다면, 인간 사회의 어떤 윤리나 어떤 그 법칙을 보고서는 화성천하, 이 화성천하란 말이 중요한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교화해서 완성한다고 하는 그런 목표를 설명한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강유교착 천문이라고 하는 말은 양기와 음기의 교환 질서와 법칙이라고 정의할 수 있고, 문명이 지 인문야라고 하는 말은 인간 사회의 질서와 법칙을 우리가 밝게 이해하고 깨달음으로써 인간 사회를 그 올바른 형태와 구조로 구축한다, 이런 의미를 갖는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관호 천문 이찰시변은 우주의 질서를 관찰하여 기후와 계절의 변화를 살핀다. 또 관호인문 이 화성천하는 인간 사회의 구조를 관찰해서 세상의 교화를 완성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이때 이미 인간이 우주의 질서를 관찰하는 주체로서, 그리고 인간이 인간 사회를 완성할 어떤 책임과 의무를 가지는 그런 주체로서 여기에서 위상이 정립된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바로 그것이 이제 이 동양 철학에서 인문주의의 등장인데요. 근데 인문주의라고 할 때 앞에 천문이라는 말도 있었지만, 이 주역이라고 하는 경서의 사유를 결정하는 기본적인 범주가 있습니다. 그게 천인지라고 하는 소위 삼재라고 하는 것인데요. 천인지는 각각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이게 천은 종교 또는 이상, 어떤 초월, 신, 뭐 이런 영역이라고 한다면, 인간은 뭐냐? 이게 여기서 대단히 중요해요. 인간은
제가 지난번 강의에서 말씀드릴 때 서구의 르네상스라고 하는 것은 중세의 종교와는 결별을 해버리고 인간만의 어떤 세계를 구축하는 그런 의미에서 인간이 하늘과 결별하는, 그래서 인간이 과학을 통해서 인간이 곧 신으로 업그레이드 되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드러내는 것이 오늘날 과학의 기본 방향이라고 얘기한다면, 동양 철학에서 얘기하는 그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재미있게도 하늘과 땅을 어떻게 소통하느냐, 이것이 인간의 의미다. 그리고 그것을 주역에서는 이 어지린자, 이 어지린자인데 사실은 이 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여기 사람 인변에 두 이자가 있어서 두 사람을 서로 소통시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것은 나아가서 인간 대 인간의 소통뿐만 아니라 인간과 우주의 소통으로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땅이라고 하는 것은 뭐 오늘날 의미로 우리가 해석한다면 과학이니 현실이니 물질이니 이런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주역의 기본적 사유의 범주, 천인지라고 할 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인간인데요. 이것이 바로 주역의 인본주의고, 이때의 인간은 뭐냐? 하늘과 땅을 인간을 주체로 해서 소통시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주역의 기본적인 사유고, 이것이 바로 동양 철학이 가지고 있는 인문학의 핵심적인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먼저 이 동아시아에서 인문적 사유의 등장에 대해서 본다면, 예를 들어서 서경이라고 하는 고전에 보면 천시자아민시, 천청자아민청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이것은 단단히 해석해보면 하늘은 우리 백성이 보는 것으로 보고 하늘은 우리 백성이 듣는 것으로부터 듣는다라는 뜻입니다. 예, 하늘은 본다, 우리 백성이 보는 것으로부터 본다. 또 하늘은 듣는데 우리 백성이 듣는 것으로부터 듣는다. 이런 얘기. 또 서경에는 또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여기에서는 바로 인문적 사유가 심화되어서 드디어 덕이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천생증민 유물유칙 민지병이 호시의덕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하늘이 수많은 백성의 생명을 주셨는데 사물이 있으면 법칙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하늘이 주신 법칙이 있다. 그러니까 그 이전의 종교 시대에는 하늘을 무조건 기리고 제사 지내고 하는 것이 주된 그 종교 내용이었다고 한다면, 바로 인문적 사회가 들어와서는 내 안에 있는 하늘이 주신 법칙이 무엇인가, 그것을 살피고 그것이 바로 덕이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 밑에 나오는 말씀이 그건데요. 백성이 항상 된 도리를 잡으니, 여기서 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되다, 영원하다는 뜻입니다. 항상 된 도리를 잡을 병자, 잡으니 의덕, 아름다울 의자인데 아름다운 덕을 좋아하도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와 같이 이제 동아시아의 덕성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고, 이런 덕성을 자각하고 각성함으로 인해서 다시 말해서 도덕적인 공감 능력, 합리적인 소통 능력을 발견한 것이 동양 철학에서 이 인문주의의 출발점이다라고 할 수 있고, 여기에 이제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인을 단순히 어지린이라고 해석하지 않고 소통, 공감 능력이라고 했는데요. 바로 이런 말입니다. 인이라는 것은 여천지만물 위일체라. 인이라고 하는 것은 천지만물과 한 몸이 되는 능력을 인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동양 철학의 그 인문주의, 인문학의 의미에 대해서 기본적인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